지금은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3년, 5년 지나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10명까지는 무조건 재밌다. 허니문이죠, 허니문. B2G 담당자라고 이렇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 굉장히 좋다 하시고 그 예산이 그럼 내년에 하나 써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라서 선생님은 엔드 유저 또는 테크니컬 바이어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탈피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좀 더 정책 레벨에서의 예산 책정과 정책 레벨에서의 고민을 해볼 만한 타이밍엔 아주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소백 IR룸 시즌2 5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5회째 사회를 보고 있는 이호의 태용입니다. 소백 IR룸에서는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소셜벤처 대표님들이 임팩트 투자자 앞에서 직접 IR 피칭을 선보이고 밀착 멘토링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투자자, 멘토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팩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초기 소셜벤처 투자하고 또 대기업 ESG와 연결하는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팩트 투자하고 있는 MI 소셜컴퍼니 대표 김정태입니다. 네, 저희는 사회 양극화, 경제 불평등, 기후 위기 같은 세 가지의 세계적인 난제를 컨설팅, 엑셀레이팅 투자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포인트 김영건입니다. 완전 극초기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이고요. 한 2년 전에 사회같이 연대하고 같이 임팩트 펀드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기술로 사회를 변혁한다 라는 모토 아래 초기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그리고 접근성을 주제로 대표적인 스타트업 두 곳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정기 배송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이루리입니다. 내이루리 정형강 대표님의 IR 피칭 Q&A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시니어 배송원의 정기 배송 전문 대행 서비스 온고잉을 운영하는 내이루리 주식회사의 대표 정현강입니다. 8년 후 2030년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의 수는 무려 380만 명입니다. 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일을 배우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둘째,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매우 부담이 되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월 평균 임금의 33만 원, 생활비에 보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노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물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배달원의 수가 부족한 직장인 정기배송 시장과의 매칭을 통해 한번 해결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정기배송 시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반복적으로 배송을 하고 거점 단위나 밀집된 지역 단위로 배송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정기배송을 대행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매일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배송하기에 업무 스톱 기간이 단 3일이면 됩니다. 둘째, 하루에 단 3시간도 일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월 수익 71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비단 시니어분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F&B 고객사분들의 문제점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음식점들의 배달을 대행하는 실시간 배달 대행사나 퀵배송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배송원분들이 선착순으로 콜을 잘아가는 시스템이기에 점심시간 같은 물류 집중 시간에는 배달원 배차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네이루리는 정규직으로 시니어 배송원분을 고용하여서 고객사에 전담 배송원을 배치하여 직접 고용하는 급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30%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즉, 이를 종합하면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쉽고 짧고 기존 노인 일자리 임금 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높은 급여를, 고객사에게는 안정적이고 30% 비용 절감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니어분들은 93%라는 높은 근속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희는 고객사분들이 실시간 배달 대행사로 이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 배송원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배송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마다 다른 배송 이슈, 뷔페 같은 방식의 케이터링, 용기 수거 등 커스터마이징 배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저가 동선 설계나 물품 오배송 방지, 배송지연 예측 알림 등 정기 배송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보다
높은 배송 퀄리티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기존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시니어 모집 공고, 적합한 인원 선발, 직무 기초 교육, 또 고용 지원금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시니어 특화 UX UI가 적용된 맞춤형 배송원 어플을 자체 개발하여서 업무 효율은 높이고, 새로 오신 시니어 배송원분들은 기존에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배송원분들 옆에 동승 업무를 체험하고 가상 배달을 통해 혼자서도 학습하실 수 있고, 저희 현장 인력들이 실제 배송에 투입될 때 동승을 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2월에 런칭한 5개월 만에 10배 성장하였고요. 이 속도대로라면 9월이면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로부터 받는 배송 수수료뿐만 아니라 저희 배송 차량에 랩핑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의 옆면에 부착되는 광고와 유사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부터 시니어 1인 고용당 월 40만 원의 고용 지원금을 획득하여 기존 배송 대행사 대비 약 5배 달하는 높은 매출 총이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직장인 점심 정기 배송 대행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조식과 간식, 9월부터는 세탁물 배송, 폐기물 수거 등 횡적으로 카테고리 확장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단시간 일자리 카테고리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니어 소일거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전체 시니어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저희는 피보팅 후 3개월 만에 2만 인분의 물량을 만들어낼 정도의 빠른 속도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팀 전원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시니어 물류 서비스를 어느새 2년, 관련 산업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니어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네이루리가 모든 노인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노인분들이 또 하나의 그룹이 아니거든요. 노인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죠. 소득이든 아니면 나이든 건강 상태든 어떤 포인트에 우리의 메인 타겟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걸 확인하고 계시는지. 저희 서비스 지역이 강남에서 시작되었고, 실제 저희 서비스에 지금 고용된 분들은 업무 난이도가 낮고 시간은 짧더라도 좀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일 자체의 니즈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가 확장할 때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강북구, 성북구로 가게 되면은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 임팩트를 좀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고용을 이제 또 강조를 하셨는데, 소일거리 플랫폼이랑 정규직이 아주 딱 맞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하신 소일거리라는 건 일 3시간 정도의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 시간 단위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단 3시간에서 정말 많게는 6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고, 월 150만 원 정도 미만으로 벌어가실 수 있는 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자가용이 아니라 직접 그 차량이죠. 네. 네, 이걸로 배송하는 게 아마 따뜻하게 보호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가 이유가 가장 큰가요? 차륜 차량으로 했던 이유는 한 번에 많이 좀 적재를 하고 여러 개 고객사를 도는 것이 물리의 효율이 나기 때문이고, 경차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전기 배송 시장에 딱 적합한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맥시멈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10에서 20인분이고, 그 이상으로 화물 운송 플랫폼 상권 탑차는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 택시 업계가 오전 10시 내외, 그다음 2시에 5시가 사실 빈차가 굉장히 많은 시간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택시 업계에서도 이 공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를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과 접촉이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사실 택시 공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택시 기사님들도 그 시간대에 부수익을 벌어갈 수 있고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이 다회용기로 또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달한 다음에 이거를 수거해달라는 것까지 요청으로 만약에 콜들이 잡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 계획이 있으세요? 실제로 이미 저희가 점심에 배송하고 회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회수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밀집된 지역에서만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지역 단위를 더 촘촘해져가지고 거의 모든 고객사분들에게 회수 같은 것들을 진행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보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기 배송 서비스에 집중하게 된 계기를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니어분들이 가까운 동네에서만 도보로 배달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1년 반을 진행하다 결국에는 피보팅이 결정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시니어분들이 나오시면은 불특정한 시간의 물량이 발생을 해서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워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불특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주택
찾아가는 데에는 동네더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일 물량이 정해진 곳을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반복적으로 가면은 해결되겠다 싶어서 정기 배송으로 들어왔고요. 정기 배송으로 들어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자전거였습니다. 배송분이 낙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날씨 같은 것에 좀 취약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게 운송수단 차량으로 바꾸는 거였고요. 실제로 차량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시니어분들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객사분들 실제로 만족도가 높아져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성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방 쪽도 이제 계획이 있겠다 하고 봤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뭐 전국 확대 계획 뭐 이런 거가 좀 장기적으로는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시니어 클럽이 이미 전국에 다 각 구에다마다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전국의 노인 일자리 기관 1,340개 정도와 다 제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곧 시니어 클럽 협회 장님과 미팅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니어분들의 인력 수급을 확대할 예정이고 물량적인 부분은 저희 볼륨이 커지면 대기업들의 물량도 받을 수 있으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소수일 때야 면대면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인적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응하시고 할 계획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보면서 많이 다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기관에서 일단 체크를 1차적으로 초기 체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승교육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하루에 스케줄이 바뀔 때가 있는데 타 고객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인 배송분들은 굉장히 좀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지만 저희 시니어분들은 일이 굉장히 소중하시기에 돈 버는 건데 뭐 어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수용적인 태도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기 배송 어떤 물류를 제공한 동선 자체가 뭔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그런 이슈들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루리의 대표 정현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나오면은 이렇게 첫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나? 어릴 적부터 되게 슈바이처를 동경을 했거든요. 아무도 나저 엄두조차 못 내는 거대한 문제에 도전해서 해결했다는 게 전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 슈바이처 같은 인생을 살자라는 걸 20살 때부터 하게 됐고 문제 너무 신박한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시장이 어디가 있지 하고 몇 개 리스팅이 됐었는데 뭐 시니어 일자리도 있었고 좀 유아 쪽 문제들도 있었고 유아 쪽이나 다른 부분들은 비즈니스적으로 풀기에는 좀 애매해 보였고 그래서 그나마 적합한 곳이 시니어 일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2020년 2월이었거든요. 그때가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달 시장이 미친 듯이 크고 있었는데 그때 배달은 수가 되게 없대요. 그때 생각한 게 폐지 줍는 분들이 하루에 버시는 분이 3,000원이래요. 근데 배달비가 3,000원인 거예요. 5시간에서 3,000원 버시는데 하루 한 건 딱 30분만 하면 3,000원 버시겠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진행을 해보니까 꽤 많은 시니어분들이 도보로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피보팅에 거쳐 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팀을 만난 건 1년 더 전이고요. 그때는 이제 학생 창업 경진대회인가요? 그때는 지금 모델은 아니고 이제 도보 배달 모델이었어요. 지금도 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선한 영향력이 좀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에요. 좀 특이하잖아요. 뭐 슈바이처 얘기하고 이런 슈바이처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피봇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도보 배달 서비스를 1년 반 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유지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해봤냐? 그래서 1년 반 동안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안 됐고 그때 팀이 한번 와해가 됐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제서야 와닿았어요. 성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서 유지만 돼도 저는 만족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저희 팀원도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피보팅을 계속 해봤고 그 과정 중에서 정기 배송 쪽으로 가서 자전거로도 해보고 아파트 택배도 해보고 차량 배송까지 넘어와서 일자리 기관에서 시니어분들이 만족하시니까 계속 시니어분들이 우리 공급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본인 친구를 추천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서 계속 유입이 됐고 장애물을 계속 우회도 하고 넘어도 가면서 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초고령 이제 사회로 가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요새 이제 VC 분들의 관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딥테크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딥테크 정의가 많이 넓어질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가장 어려운 고도화된 부분이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몇 가지 굉장히 뚜렷한 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팀인 것 같고 시작부터 뭐 블리치 스케일링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미래에 닥칠 어떤 거대한 문제에 미리 가서 딱 깃발을 꽂아놓고 또 저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인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x2 매트릭스로 많이 나누는데요. 자산이 있다 없다와 건강이 있다 없다입니다. 건강은 있지만 자산이 없다. 그분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예,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남은 여생 동안에 소일거리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들의 생계를 위한 작업들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층들이고요. 이게 없던 시장입니다. 4개 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학습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굉장히 혜택이 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요새 하는 고민. 팀이 한번 와해된 이후로 팀 자체가 엄청 헛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3년, 5년 지나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빠르게 성장했던 토스 같은 조직들은 지금도 그렇게 헛스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팀들은 뭐가 달랐고 밀도 있는 인재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게 헛스라는 그런 업무적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10명 이하까지는 그냥 들고 있는 에너지 쉐어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명까지는 무조건 재밌다. 에너지로 할 수 있다. 허니문이죠, 허니문. 네, 기업가 정신의 허니문. 피벗이라고 할 때 대부분은 BM이나 고객과 시장의 피벗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 내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 동일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대표님과 진짜 많은 대화를 피벗하는 만큼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큰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표가 좋아야 됩니다. 회사를 보면요, 다 대표 닮아가요. 본인의 비전이 명료해야 되고 스스로가 어떻게 성장할까, 내가 어떻게 좋은 대표로서 성장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시간에 많이 투자하셔야 조직원들에게도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 유치 이제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저희는 9월로 보고 있고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온전히 소프트웨어로 컨트롤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좀 더 그로스를 가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임팩트 만들어내기 위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셜벤처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이 고객이나 시장만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다양한 공공 영역이든 다양한 다중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서포트를 하게 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투자자, 전략적 이해관계자를 꼭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나중에 저는 그 당근마켓처럼 시니어 배달의 당근마켓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배달앱을 잘 안 쓰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니어 분들은 배달을 하고 그곳에서 내가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을 해결하는 식으로 일단은 많은 퀀터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점으로 어르신들이 특정한 뭐 음식이라든지 서비스를 내가 배달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렇게 현물 거래가 되는 거겠지 일종의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시장의 크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건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뭐 일상에 보이진 않고 엄청 막 위기감을 느끼고 살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께서 느끼는 시니어 시장의 어떤 문제,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니어들이 변하는 속도랑 사회가 시니어들이 인식한 속도의 간극이 사이가 큽니다.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도 나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 자체가 더 많아져야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사회적인 인식도 이제는 변화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국 쪽을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 판으로 어플을 만들거나 다 개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로 그런 것들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변화가 많이 시작됐고 그게 한국으로 올 거고 일본으로 갈 거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임팩트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동아시아 3개국에서 아시아에서 모든 시니어분들, 요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혁파하는 기업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좀 잘 해결해서 임팩트 스타트업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업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그로스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 불들을 끄기에 바쁘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가치 하나만을 가지고 보고 이 씬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많이 변했고 실제로
크로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정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송 카테고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다용기 수거도 하고 뭐 폐기물 수거도 하고 물류의 이동에 니즈가 있는 모든 곳 카테고리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횡적인 팽창, 강한 배송 카테고리 확대하는 것이 지금 다음 스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소백 IR룸을 찾은 기업은 점자 문맹을 개선하는 탭틸로를 개발하고 있는 오파테크입니다. 오파테크의 이경황 대표님 IR 피칭과 Q&A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파테크 대표 이경황입니다. 오파테크는 혁신적인 기술로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소셜 벤처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3억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요. 오파테크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점자 문맹 위기입니다.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지 더 많은 교육의 혜택과 직업의 혜택을 갖는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광학기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의 평균 가격은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 단말기가 늘어나면서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시각적인 정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한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 위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최근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점자를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사진을 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체되어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점자를 가르치는 전문 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점자가 배우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 그리고 점자를 학습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 자체가 비싸고 대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자 학습의 동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들이 문제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점자 학습기 탭틸로를 개발했습니다. 탭틸로를 통해서 쉽고 재밌게 점자를 배울 수 있고 혼자서도 점자를 학습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전문 교사가 아니어도 점자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이 제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에 탭틸로가 점자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탭틸로의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점자 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던 것을 4개월로 단축하고 점자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을 70%에서 20%로 낮추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현재 탭틸로는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13개국의 언어로 개발되어 있고 5천만 인구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 75%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탭틸로 기술에는 점자셀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점자셀 기술은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기구적으로 빗면을 이용해서 올려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탭틸로에는 실제 점자보다 5배 큰 사이즈로 개발된 우리의 점자셀이 적용되었고 현재 직경 3mm의 모터를 이용해서 실제 점자 규격과 동일한 사이즈의 점자셀까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기존의 피에조 방식의 액추에이터보다 크기와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를 학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점자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점자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현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점자 학습기 탭틸로라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점자 학습 이후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제품까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서 시각장애 보조공학기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탭틸로 K입니다. 탭틸로 K는 기존에 있던 점자 타자기를 혁신적인 가격으로 낮추고 그리고 무게도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노트웨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 정보 단말기와 노트북을 같이 사용합니다. 노트북에는 점자셀이 없고 점자 정보 단말기에는 전문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노트웨이는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기존의 점자 정모 단말기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브레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브레일은 스마트폰에 액세서리 타입으로 장착돼서 활용하는 점자 디스플레이입니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 점자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규모는 현재 점자를 읽을 수 있는 10%에 대한 시장입니다.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의 점자 정보 단말기, 보조공학 기기가 제공된다면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파테크는 말씀드린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100억 매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25%를 가지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총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5억 중 코이카 사업 시드2와 보조공학강의 R&D 사업을 통해서 8억 정도를 확보하고 현재 투자 유치로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7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투자받은 금액은 현재 다음과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탭틸로 K의 초도 양산에 투자되는 자금으로 3.2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트웨이와 아이브레일에서 적용하기 위해선 핵심적인 점자 셀 기술을 양산해야 되는데 그 점자 셀을 양산할 수 있는 조립 라인과 초도 생산 비용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입니다. 저희는 탭틸로라는 제품을 기존에 없던, 이 시장에 없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해서 성공해서 현재까지 끌고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제품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하우, 수많은 사용자 인터뷰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투자를 이번에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더 성공적으로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대부분 구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진출하셨던 데도 찍혀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선진국인데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개발도상국에 꽤 많을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탭틸로 K라는 제품이 그 타겟을 이용해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지금 타겟 가격은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탭틸로가 사용했던 앱과 연동해서 점자 학습도 쓰기 학습이지만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배운 이후에 점자를 입력하는 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탭틸로가 아무리 좋아도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쉽게 구매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도국 환경에 맞춰서 이 탭틸로라는 제품을 상용할 것이고 근데 이 탭틸로 K라는 제품이 선진국의 학습 환경이나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에서 ESG 관련된 그 발표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포용성, 디서빌리티 인클루전이 앞으로 ESG의 넥스트 프론티어가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장애인분들의 포용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ESG의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 좀 걸리더라도 뭐 국내 뭐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도 많고 노트북 제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체 생산과 양산과 판매도 가능하지만 사실 라이센스를 아웃해서 콜라보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쪽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으로 해서 비시각장애인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들이 같이 통합교육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조공학기기, 우리의 탭틸로 K와 노트웨이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 제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전제품이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그 각각의 그 제품들의 하드웨어를 크게 바꾸는 방법은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아이브레일이라는 제품은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점자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최근 다양한 그런 가전제품이라는 것들이 통신들이 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의 통일된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기존 제품들의 하드웨어 비용을 많이 추가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비용을 시각장애인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을 통일화하고 그런 표준 규약들을 통합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이스 투 텍스트, 텍스트 투 보이스 이 기술이 앱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또 경쟁사 아니면 경쟁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앱을 하시는 곳들과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특히 교육이나 이렇게 제가 앞에서 뭔가 글을 보고 동시에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대체하기 불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음성 서비스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브레일이라는 그 제품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 서비스로 나오는 것은 이미 텍스트화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점자 디스플레이 POS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오파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학을 전공했고요.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쪽을 전공했었고 기술이 사람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적정 기술을 창업을 해보자 했어요. 많은 장애 영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 관련된 이 점자 액추에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부분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좀 제품 소개랑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시연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탭틸로라는 제품이고요. 이 아래쪽이 읽기 연습을 하는 점자 디스플레이고 위쪽이 점자 블럭입니다. 하나씩 띄어서 점자를 쓰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점자 1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만지게 되고 그리고 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거 가지고 또 따라서 1점이지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놓게 되면은 반대쪽에 센서가 있어서 이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앱을 이용하면은 탭틸러와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이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다 있게 되고요.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변환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되고 요거를 맞추게 되면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지만 뾰족한 거나 너무 껄끄러운 표면들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 곡선으로 깎아놨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걸 좀 반영한 제품이거든요. 좀 어떤 제품들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럼 점자를 익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하나씩 개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점자 사이즈가 실제보다 한 5배 정도 크거든요. 이 제품을 통해서 점형을 익히고 그 감각 익히는 거는 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감각을 키운 후에는 그 기존의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비싼 데 비해 효용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보고 그런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사업 관련된 이제 멘토링 자리인데 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처음엔 B2C 시장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었고 B2B, B2G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품의 사용자와 지불자가 달라요. 지불자와 사용자가 다른 어떤 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코노믹 바이어하고 엔드 유저가 이제 분리된 시장이거든요. 엔드 유저야 뭐 명확하니까 사용자는. 근데 이코노믹 바이어가 그러면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 엔드 유저가 소속돼 있는 단체도 될 수 있고 한데 고객 인터뷰를 엔드 유저가 소속돼 있는 단체 위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탈피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자금을 집행하는 시나 아니면 뭐 지자체 어떤 팀이 아니고 그 윗단계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시는 담당자 아니면 컨택 포인트에서 조금은 더 상위 개념을 좀 더 많이 만나시는 거가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B2B 같은 경우는 요새 워낙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은 특히 이런 이제 사회 공헌 같은 거에 관심들이 많아서 그쪽 관련된 부서 폰택이나 제품 워낙 잘 만드셔서 저는 임팩이 있을 거라고 전 보고요. 여기에 뭐 간단한 로고 같은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고 하면 훨씬 더 시장 확장에 기여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B2G 담당자라고 이렇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 굉장히 좋다 하시고 그 예산이 그럼 내년에 하나 써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라서 이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진짜 공감이 많이 됐고 제가 그 위가 제가 만날 컨택 포인트다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은 엔드 유저 또는 테크니컬 바이어예요. 예, 이코노믹 바이어가 전혀 아닙니다. 지자체라든지 그런데 할당된 예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되게 중요하죠. 내년 용사는 올해 잘 지으셔야지 돼요. 투자하신 회사 중에 B2G 비즈니스 하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좀 어떤 조언들 해주세요? 실천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작업은 이 영역에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과 언론과 정부의 이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니즈가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은 후원이나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이제 광고를 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조직이고, 언론은 또 내용을 다루면서 정부와 관련된 비판이나 아젠다를 잘 표출하는 조직이고, 정부는 또 규제와 예산을 통해서 기업과 관계를 맺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물고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설득하고 싶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곳에 니즈를 충족시키는 작업입니다. 정부를 움직이고 싶으면 언론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야 정부 쪽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부가 움직여야 기업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여야 다시 언론이 움직입니다. 이 작업을 어느 구석에 우리가 가장 큰 니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좀 더 정책 레벨에서의 예산 책정과 정책 레벨에서의 고민을 해볼 만한 타이밍엔 아주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좀 준비돼야 될 어떤 사항들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장을 대부분의 투자자가 잘 몰라요. 해당 영역에서 사이즈업을 한 애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에이블테크 영역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누군지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 이해도가 좀 낮은 영역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역에 유니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투자자가 그냥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서 그거 빨리빨리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 영역은 워낙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1위 기업이 휴머네어고요. 거기가 700억 정도.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딱 점자정보 단말기 저시력 제품, 그리고 국내에 이 점자정보 단말기 관련된 글로벌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셀바스 헬스케어고요. 연매출 한 400억 정도, 그 정도. 글로벌 1위가 700억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을 수 있는데 그만큼 플레이어들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면 어떤 수준까지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남는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표님 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 꿈꾸고 있는지. 기술을 통해서 어떤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보자. 소셜벤처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진짜 큰 변화를 하나 만들었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시각적인 점자 운명률이 낮았고, 그것이 교육과 그런 기회에 제한을 받았는데, 오파테크라는 기업이 그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기술들을 선보여서 그게 진짜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몰랐던 거 많이 알아가고, B2G 스타트업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나, 뭘 해야 되는지 저도 좀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불자와 수혜자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B2G 모델을 갖고 가야 되나.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지불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시야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기업과 투자자와 소비자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어떤 전략을 잡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소백 IR을 통해서 좋은 VC들을 통해 피드백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멘토링 받은 내용 가지고 다시 열심히 IR 라운드를 돌 예정이고요. 탭틸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고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 관점을 바꿔서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점자 문맹 위기를 해결한, 그리고 시각장애 많은 장애물들 해결한 그런 소셜 벤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5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는데요.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훈훈한 모습이 특히 많이 와닿는데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 소백 IR룸의 출연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을 신청하려면 해당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